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아입니다. 원래는 오늘 영상을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뉴스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너무나 중요하게 될 내용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만들게 됐는데요.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금요일날 20 빌리언 정도의 US 달러 정도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게 엄청 큰 고래의 마진콜 때문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마진콜 때문에, 이 쏟아진 매도 물량 때문에 중국 주식들과 미디어 관련 주식들이 이 ETF의 이 투자 그룹에 투자하고 있던 관련 주식들이 모두들 이 마진콜 때문에 엄청난 폭락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빌 황이라는 인물인데 한국계 미국인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떤 부분이 이 마진콜을 초래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들이 왜 촉발됐는지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나눔하면서 천천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했던 부분은 중국 회사들의 펀더먼털과 리스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회사 때부터 시작된 리쇼어링 정책과 이 강경한 대중 정책으로 인해서 위구르 신장 관련해서 미국이 요즘 들어서 특히 바이든이 얘기를 했죠.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은 절대로 최강의 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우리 미국은 정의의 국가로서 너네들을 처단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한 논조를 쏟아내면서 많은 중국 회사들이 미중 리스크로 인해서 큰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에서 대놓고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3년 연속 따르지 않는 외국 기업들을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서 퇴출하겠다,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엄포를 내렸어요. 또한 중국 기업들의 경우 이사회 내에 공산당 간부가 존재할 시 공시할 것을 명시하도록 프레스 릴리즈를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 회사들의 펀더먼털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계속 갖고 있는 기술과 마켓이 있고 내수만으로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레버뉴가 있어요. 펀더먼털, 근본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리워드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리스크가 이제 변한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일어날 확률 곱하기 리스크의 심각성인데, 근데 이 리스크의 심각성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커진 상황입니다. 일어날 확률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과연 바이두나 니오 같은 기업을 바로 상장 폐지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쉽지는 않지만 리스크의 심각성 때문에 많은 양의 매도 물량이 터졌고, SEC에서 내놓은 이 증권거래소에서 너를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나 커져버렸고, 만약에 이 룰을 따라서 반대로 중국에서 밉보일 경우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펀더먼털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따르기도 안 따르기도 애매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버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당연히 계산을 하고 그래야 되는 기관들은, 개미들은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할게,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거 괜찮아 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회계적 변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회계적으로 미국 회사들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미국 회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경하게 대처하는데, 중국 내에서는 공산당 간부한테 아부도 해야 되고,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밥도 같이 먹고 비싼 것도 같이 나누고 그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국가인데, 이런 회계적 변수가 미중 관계 때문에 SEC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리워드는 똑같은데 리스크가 커졌어요. 리워드 대 리스크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중국들의 주식들은 덜 매력적인 주식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요일 날을 빼고서라도 저번 주 내내 중국 주식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여기에 엄청난 양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전설적 헤지펀드 트레이너 빌 황이 관리하는
아케고스 투자그룹이 거의 10 빌리언 US 달러, 거의 12, 13조 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마진콜을 당하면서 금요일 날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미 하락하고 있던 중국 주식에 그냥 기름을 확 불붙여버린 겁니다. 이 마진콜이란 게 무엇이냐면, 일단 마진콜로 더 들어가기 전에 마진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마진이란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돈을 담보로 더 많은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빈후드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던 거는 예를 들어서 100불이 입금되어 있으면 제가 200불까지 원하는 주식에 리스크가 적은 원하는 주식에 투자를 가능하게 해줬고요. 그것을 바로 2배의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불을 가지고 200불어치를 투자를 하면 올라갈 때는 10%가 올라간다면, 만약 주식이 10%가 올라간다면 20%가 올라가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10%가 떨어진다면 20%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레버리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케고스는 뉴스에 의하면 거의 5배에 가까운 레버리지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를 하락하게 되면, 테슬라가 최근에 올라가는 국채금리로 인해서 거의 30%가 떨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20%가 하락하게 된다면 100%를 잃어버리게 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공룡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인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부분을 적정 캐시 대 마진 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시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그 브로커리지나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브로커리지 은행들이 가진 주식들을 강제로 팔아버리게 합니다. 그것을 바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주식으로 하락으로 인한, 미디어 주식의 몰락으로 인한,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하락장으로 인한 정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려가는 주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빌황이란 분은, 아케고스 그룹은 결국 고래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진콜을 당하게 된 사람이 조그만 개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빌황이라는 사람은 트레이더로서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물론 정확하게 뉴스가 이 빌황한테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마진콜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번에 팔아버린 브로커들이 이것은 빌황이란 인물의 아케고스의 마진콜이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골드만삭스나 여러 브로커들이 팔았던 주식들은 이 빌황이란 사람이, 아케고스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들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딱 쐐기를 꽂을게, 노무라 은행이, 일본의 노무라 은행이 단 한 명의 클라이언트로 인해서 2 빌리언 US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자기네 은행의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한 명의 클라이언트인데, 빌 황이 이 노무라 은행의 가장 큰 손님들 중 하나였던 거예요. 당연히 이 두 가지 팩트를 조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결론은, 이 빌 황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아케고스 투자그룹의 해체, 마진콜, 이것으로 결국 결과가 이어지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마진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아케고스 그룹이 운영했던 자금이 거의 몇십 조 단위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다 풀렸는지, 이미 이 마진콜이 끝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쪽에서 리스폰스를 하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유지해 왔는지, 어떤 주식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 마진콜이 다 끝났는지, 아직 남아있는 마진콜이 있는지, 아직 이 사람들이 아직 더 주식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에게서 정확한 리스폰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량들이 다음 주에 쏟아져 나온다면, 정리가 되지 못한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더 많은 하락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엄청난 변동성을 다시 시장은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가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악의 하락장 시나리오는 당연히 최근 코로나 동안, 코로나 이후에 마진으로 재미를 많이 봤던 개미, 기관, 고래 등등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마진을 유지하고 있었고 빚에 의해서 세워졌던 높은 가격의 버블이 낀 주식시장에서 연쇄작용으로 금요일에 있었던 아케고스의 마진콜처럼 또 다른 주식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그 주식을 들고 있던 다른 투자그룹의 마진콜로 이어지면서 연쇄작용으로 다른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또 다른 마진콜이 나오고 이 연쇄작용이,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생기는 최악의 하락장 시나리오가 생긴다면, 2008년처럼 버블이 터진다면 그것은 최악의 하락장의 시나리오로 가는 길이 되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당연히 이런 최악의 하락장까지는 미국에서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높은 레버리지를 유지하진 않아요. 이렇게 높은 레버리지를 엄청 크게 유지하면서 빌황처럼 큰 돈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아케고스가 거의 유일하다는 이야기가 이미 뉴스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최악의 하락장 시나리오까지는 저는 일단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확률로 이어질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는 하락장, 작은 하락장 횡보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아케고스의 마진콜이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한 하락장이 멈췄고 다른 마진콜이 나오지 않으면서 보합하는 분위기로 다음 현금 보양책으로 인한 현금 캐시가 들어올 때까지 많은 회사들이 마진을 줄여가면서 살짝 하락할 수도 있지만 거진 횡보에 가까운 하락을, 너무 많이 나스닥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하락을 하지만 12,500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그래도 12,500을 지켜주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거나 횡보하는 시나리오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높은 확률을 지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장 시나리오가 있는데, 마진콜로 엄청난 가격들이 떨어졌잖아요. 주식들이 가격들이 엄청 떨어졌어요. 당연히 이 회사들이 정말로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관들이 만약에 매집을 서둘러 준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두가 이번에 엄청 떨어졌을 때 아크에서 많이 줍줍줍줍 했잖아요. 만약에 기관들이 그렇게 해주고 개미들이 떨어지는 이 가격들을 이 떨어진 가격의 주식들을 조금 더 매력적인 주식들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사준다면 저는 다시 반등장처럼 올라가는 그런 주식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아직 사실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시장이 너무나도 많은 변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리스크가 많을 때는 기관이라든지 개미들은, 고래들은 거의 대부분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현금의 비중을 높이고 가치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장보다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락장에서 횡보 시나리오가 더 높은 확률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당연히 확실한 거는 다음 주에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90% 일어날 일은 엄청난 변동성이 시장에 추가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내일 겁을 먹고 패닉셀로 이어진다면, 아직 이거 마진콜 끝나지 않았어, 이거 버블 터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이 만약에 패닉셀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엄청난 하락을 할 거고, 당연 반대로 거기에서 이거 좋은 타이밍이야, 이렇게 어떻게 이 주식이 이렇게 싼값에 나와, 바이두 텐센트 이거 진짜 좋은 회사잖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충분히 이것을 이용해줄 이용자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가격에서 줍줍하면서 다시 또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엄청난 변동성이 아마 시장에 추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이 예측되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마진 비율을 줄이든지 캐시 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미 펀더먼털이 확실한 가치주에 투자를 하시든지, 이런 버블이 만약에 터지더라도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쉽고 건전한 리스크 헤지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난 좀 더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다 싶으면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주식이 있고 그 주식의 펀더먼털이 확실하고 그 펀더먼털이 그 회사의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지금 받고 있는 기업의 평가, 한마디로 주가보다 이 기업의 가치가 높다면 당연히 지금 이런 상황은 추매의 추가적인 분할 매수의 타이밍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장투를 통해서 가져간다면 더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높낮이를 즐기시는 분들은 스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아시고 자신만의 투자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시는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었고요. 특히 지금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설적인 1세대 트레이였던 빌황조차, 그분조차 단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와 있는데, 아직은 당연히 그런 전문가보다 부족한 저로서는 아직 예측하기 힘든 시장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과 쉐어하면서 같이 토론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고 싶었고요. 저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당연히 저는 저의 개인적인 투자자적인 입장을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싶은 개인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하고 있던 이야기를 그냥 굳이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각자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시면서 연구해보고 어떤 부분들이 자신에게 맞나, 내가 말한 것이 다 맞나 알아보는 습관을 가지시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뉴스로 치면은 요즘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좀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런 변동성을 즐기는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과 코멘트 부탁드립니다.